안녕하세요. 즐거운 해상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해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활주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도 비행기 좀 타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아찔한 환경과 끔찍한 상황에 공항 활주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위험하고 아찔한 활주로가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온두라스 톤콘틴 국제공항입니다. 톤콘틴 국제공항은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6km 거리에 있으며 해발 1004m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1948년 개항한 이곳은 산이 많은 지형과 짧은 활주로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서 파일럿들이 기피하는 공항 중 하나입니다. 2008년 톤콘틴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5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이유는 활주로가 너무 짧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활주로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선해를 급격하게 해야 했지만 그 후 활주로 앞에 있던 산을 밀고 활주로의 길이를 늘렸기에 착륙이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공항의 활주로는 짧은 편이라 착륙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후안초 이라우스킨 공항입니다. 대서양 카리브해에 있는 사바섬 절벽에 위치한 이 공항은 해상에서 제일 위험한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활주로가 세계에서 가장 짧기 때문인데요. 활주로의 길이는 고작 396m에 불과하며 활주로의 끝에는 X표시가 있습니다. 워낙 짧은 길이 덕분에 오직 프로펠러 형식의 경비행기들만 착륙이 가능한 공항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착륙하다가 바다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거친 바닷바람과 큰 산이 있기 때문에 활주로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파일럿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시도해야겠는데요. 세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마데이라 국제공항입니다. 포르투갈 마데이라 제도 마데이라 섬 푼샬에 있는 이 공항은 활주로의 길이가 고작 1600m입니다. 활주로의 한쪽에는 높은 산이 있으며 다른 한쪽은 바다라서 활주로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1964년도에 만들어진 마데이라 공항은 비행기 사고가 워낙 잦아서 1977년 활주로의 길이를 200m 늘렸으나 그 후에도 끊이지 않는 사고로 인해 2000년에는 활주로의 길이를 1000m나 늘려서 현재 활주로의 길이는 2800m가 되었다고 합니다. 활주로는 단단한 땅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물 위의 다리처럼 기둥이 활주로를 받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유럽권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이며 시간당 최대 풍속이 78,008km로 불기 때문에 활주로 옆으로 접근해서 착륙을 시도하거나 일부 비행기들은 착륙을 포기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일럿들이 착륙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장면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노스프론트 공항입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남단 지브롤터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0.5km 거리에 위치한 노스프론트 공항은 지브롤터 공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브롤터 영국 공군기지와 시설을 공유하며 상업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항입니다. 1939년 군용기지로 설립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는 영국 해군의 비상착륙지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인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국제공항이 되었습니다. 이 공항의 활주로는 보통의 활주로와는 조금 다르게 일반 도로가 활주로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도로에 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혹시라도 저 활주로 중앙의 도로에 갇히게 된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곳에 착륙하는 파일럿들은 차량 난입 같은 변수를 꼭 신경 써야겠습니다. 또한 이 활주로에는 계기 착륙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착륙이 상당히 어려우며 옆에 있는 바위산으로 인해서 난기류 발생이 잦다고 합니다. 파일럿들의 숙련된 기술이 아주 중요한 공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콩고냐스 공항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콩고냐스 공항은 193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상파울루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이 공항은 도심과 약 8km 거리에 있답니다. 사진으로 보면 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큰 운동장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어느 공항에서든 파일럿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겠지만 이곳은 파일럿들이 가장 크게 긴장하는 공항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실수를 한다면 사고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남극에 있는 맥머도 스테이션입니다. 남극 대륙에 있는 공항의 활주로는 굉장히 넓고 근처에 민가도 없어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활주로 그 자체가 함정이랍니다. 바닥이 얼음이기 때문이죠. 이 공항은 미국이 남극에 세운 맥머도 연구센터의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이 인력과 생필품,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남극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012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활주로가 임시 폐쇄되기도 했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남극의 온도가 무려 2도나 상승하면서 활주로 노면에 얼음이 녹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활주로는 마이너스 5도 이하일 때만 이착륙이 가능한데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얼음이 녹고 대형 비행기의 무게에 얼음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자는 끊길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이 공항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항이 유지되려면 저도 여러분도 지구를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쿠르슈벨 비행장입니다. 프랑스 동부의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이 비행장은 활주로의 길이가 1788m로 짧은 편입니다. 게다가 18도나 경사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활주로를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이곳은 알프스 산맥의 스키장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도 많은 스키장의 손님들이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쿠르슈벨 비행장의 활주로에는 얼음이 얼어 있으며 눈도 종종 쌓인다고 합니다. 안개와 구름은 늘 시야를 방해하며 활주로에는 이착륙을 돕는 불빛 하나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는 고도로 숙련된 파일럿만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비행기는 활주로 끝에서부터 이착륙을 시도한다고 하는군요. 과거에는 70인승 비행기를 운항했으나 현재는 안전성 때문에 경비행기와 헬리콥터만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스키를 타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허치 공항입니다. 3km의 활주로가 있는 이곳은 중국인데요. 이 공항은 통제 레이더나 관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시계 착륙만 가능한 시크 공항이라고 합니다. 해발 677m의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이곳은 2008년 12월 공사를 시작했는데 평지가 없어서 60개의 산봉우리를 깎아내고 20개의 계곡을 메꿔서 약 5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공항 건설에만 약 1388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국의 스케일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시간당 3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이곳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난기류가 굉장히 심각하며 불빛 한 점 없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이 최악인 이곳은 세계의 많은 항공사들이 착륙을 거절하고 있으며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이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허치 공항은 인근 주민 400만 명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바라 공항입니다. 영국 바라섬에 있는 바라 공항은 201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뽑힌 공항입니다. 바라 공항은 다른 공항과 달리 활주로가 없어서 해변가를 활주로로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이색적인 공항입니다. 허치 공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불빛 한 점이 없는데요. 야간에 비행기의 착륙이 이뤄질 때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서 해변 활주로를 비추도록 한다고 합니다. 해변가의 모래가 아무리 넓고 단단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갯벌이기 때문에 비행기 바퀴가 갯벌에 푹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바닷가라서 바람도 강하고 활주로도 들쩍거려서 숙련된 베테랑 파일럿이 아니면 이착륙은 꿈도 꾸지 않는 그런 활주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 해변가를 활주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겠죠? 영상으로 보시면 실제로 파일럿이 착륙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영상이 있는데요. 총 3번의 시도 끝에 무사히 착륙을 하는 모습입니다. 10번째로 소개할 공항은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입니다.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은 앤틸레스 제도 세인트 마틴 섬에 있는 국제공항입니다. 세인트 마틴 섬은 2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덩어리로 북부 지역은 프랑스령, 남쪽은 네덜란드령입니다. 이 공항은 1942년 군사기지로 건설되었으나 이듬해인 1943년도에 민간공항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한편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의 활주로는 근처의 해변과 너무너무 가까운데요. 거리가 불과 10m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기의 이착륙을 보기 위해서 이 해변가로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저의 버킷리스트 해변가이기도 합니다. 손을 뻗으면 비행기가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해변 곳곳에는 비행기에서 나오는 제트 블래스트가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적혀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인생 사진을 찍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많은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는 지역이지만 대형 활주로가 단 하나뿐이라서 실시간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을 끊임없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진짜 위험하고 끔찍한 공항 활주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정말 안전하고 좋은 곳만 갔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활주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지만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은 꼭 한번 방문해서 해변을 지나는 비행기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는 꼭 가야만 하는 국제공항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니시길 바랄게요.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